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주점 뉴스. 오늘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죠. 일시적 이주택자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일시적 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시적 이주택자라는 것은 기존에 하나의 집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집을 하나 더 취득해서 두 개의 집이 됐는데 뭐 두 개를 가질 생각은 아니었고 갈아타는 과정에서 이제 종전의 주택을 파는 그런 시간차에 생기는 일시적으로 생기는 이주택 보유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두 개의 주택을 가지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주택을 가지는데 다만 좀 더 넓은 평수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살던 동네에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가구 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 일시적 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기본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주택이 있고 두 번째 주택을 이제 구입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주택을 언제 샀느냐, 이 시기가 또 중요한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택을 언제 샀냐라고 봤을 때 신규 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이 주택을 거래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지표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뭐 집을 사는데 뭐 3개월 살기 위해서 6개월 살기 위해서 집을 구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또 어떤 본인의 상황이 달라져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소 종전의 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 이주택자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2020년 4월에 집을 이제 샀는데 홍길동 씨가 근데 2020년 10월에 두 번째 집을 샀어요. 옮겨가기 위해서, 홍길동 씨가 이사가기 위해서. 이 경우는 6개월 만에 구입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첫 주택을 산 날로부터 최소 1년 지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샀어야지만 일시적 이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택은 또 언제까지 팔아야 하냐? 두 번째 주택은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샀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주택을 산 이후에 첫 번째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지 보면은 일단 원칙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안에만 팔면 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주택 모두, 첫 번째 주택, 두 번째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다음 장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또 취득하는 경우, 자,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9.13 대책 전에 전까지는
그냥 3년 이내입니다. 3년 안에만 팔면 됩니다. 9.13 대책 발표 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요. 근데 작년 말에 1216 대책이 나왔죠. 바로 그 대책 이후에는 2년 안에 팔도록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이 허용되는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일단 이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종전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을 샀으면 신규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이 경우에는 9.13 대책 이후에 샀으면 일단 2년 안에 팔아야 되고요. 거기다가 또 1216 대책 이후에 산 집이라면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야 되고 또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규정이 생겼다는 것, 더 강화됐다는 것, 이 점을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종전주택을 팔기는 파는데 처분하긴 처분하는데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요즘은 뭐 자산을 꼭 다른 사람한테 팔기보다는 뭐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처분으로 보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양도 후에도 계속해서 1세대 2주택이 된다면, 그러니까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따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 부양이 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제적인 수입이 있고 지금 생활비를 나눠서 지출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또 1세대 2주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세대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이런 점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홍길동 씨가 자기 명의가 아니라고 해서 자기 아들한테 명의를 넘겨줬다고 해서 종전주택을 난 팔았다, 나는 이제 다시 1주택자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같은 세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새로 취득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이번엔 증여하는 경우, 자, 아까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요. 이번엔 새로 취득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이때는 종전주택을 또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종전주택 A주택이 있고요. 신규주택 B가 있습니다. A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B를 구입했는데 이 B주택을 홍길동 씨가 자식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취득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 B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A주택을 팔았어야 되는데 증여를 했으니까 다시 또 이 세대, 같은 세대, 동일 세대원이 취득을 했으니까, 자, 이 증여한 날로부터 그러면 다시 또 3년이 카운트가 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증여자라는 것은 홍길동 씨를 말하는 거죠. 홍길동 씨가 증여자, 그리고 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증자의 취득 시기가 아니라 홍길동 씨가 취득한 이 시기를 기준으로 3년의 카운트가 된다. 근데 9.13 대책 이후면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것이고 1216 대책 이후면 1년 안에 팔고 1년 안에 세대원 전원이 가야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자, 일시적 2주택 상태였어요. A와 B주택. A주택이 먼저 종전주택이고 B주택이 신규주택, B주택을 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주택을 어쨌든 양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C주택을 또 구입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에도 이 A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냐라는 질문인데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C를 취득했죠. 이런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18년 예를 들어서 1월에 A주택을 샀고 2020년 1월에 B주택을 샀다고 봅시다. 그러면 일단 종전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B주택을 샀으니까 일시적 2주택자 문제 없죠. 그리고 2020년 예를 들어서 3월에 팔았다고 합시다. 3월에 팔았다. 그러면 그리고 2020년 같은 3월에 C주택을 샀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이 A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다만 C주택은 지금 B주택을 산 지 2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남은 B, C주택과 관련해서는 B주택을 팔더라도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B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C주택을 샀으니까. 그럼 이걸 좀 고쳐서 봅시다. 이게 2020년이 아니라 2019년 2월이라고 봅시다. 2019년 2월이라고 보면 일단 여기서 A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상태에서 B주택을 샀고 그리고 팔았으니까 오케이 됐죠? A주택은 비과세. 그리고 B주택을 산 뒤로부터 1년이 지난 상황에서 C주택을 산 게 되니까 역시 B주택과 C주택도 일시적인 2주택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직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전하는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3년을 적용하느냐 봤더니 자, 이런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3년이 아닌 5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라는 것이 현행 법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이전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런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고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옮겨가면서 구입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5년 이내에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점 뉴스, 오늘도 부동산 관련 세금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양도소득세 아무래도 가장 부동산 세금 중에서 덩치가 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케이스 하나하나 자신의 케이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대입을 해보면서 내가 해당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올려주시고요.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등 계속해서 저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